요즘에 이제 성형 수술 많이들 하잖아요. 네네네. 우리나라는 정말 병원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요즘 뭐 특히 성형 한두 군데 안 하는 사람 없으니까. 네, 시술도 많이들 네, 하시는데 시술도 많이 하고.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게 그런 걸 만약에 하면 네. 얼굴이 좀 이제 인상이나 이게 좀 바뀌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당연히 더 이뻐지고 잘생겨지려고 하는데 요즘 남자들도 많이 하니까. 네네. 근데 그걸 성형을 하고 나서 혹시라도 좀 안 좋아질 수가 있는지. 보통 이제 뭐 성형을 하고 나면 뭐 팔자가 바뀌는 거 아니냐 뭐 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네. 근데 뭐 선생님들마다 팔자가 바뀔 수도 있다. 아니 뭐 정해진 팔자가 있기 때문에 뭐 바뀔 일 없다.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게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, 성형을.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데서도 면접을 볼 때 유망지사 뭐 이렇게 잘생긴 사람, 이쁜 사람, 뭐 호감형인 얼굴들을 이제 많이 뽑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안 할 수 없고. 근데 이제 개개인마다 자기가 좀 위축되는 분들 있죠, 외모에 대해서.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쌍꺼풀을 했다, 뭐 눈매 교정을 했다, 이런 걸로 인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나쁘게는 안 보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팔자를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외모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면접을 봤는데 계속 떨어져요. 자신감도 없고 위축된단 말이야. 근데 성형을 해가지고 자신감을 얻고 내가 좀 남들보다 좀 더 이렇게 밝아지고 호감형 얼굴로 바뀌어가지고 취업이 됐어요. 그러면 팔자가 바뀐 건 맞죠? 그렇죠. 계속 취업이 안 되고 계속 집돌이로 있다가 집에서만 계속 있다가 그 성형을 한 것과 동시에 취업도 잘 되고. 제 주위의 측근에 보면 성형을 해서 안 되신 분들도, 안 좋게 되신 분들도 있지만 잘 되신 분들도 많아요. 그래서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. 뭐든 욕심이 강하면 안 돼요. 그래서 해서 좀 잘 되잖아요. 잘생기거나 이뻐지면 더 이뻐지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을 자꾸 내는 거야.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조금씩 시술 뭐 이렇게 간단한 성형을 하는 건 괜찮지만 하고 또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부작용 오히려. 그래서 그런 분들 대표적인 예가 많잖아요. 일반인들 말고도 뭐 연예인들 계통에도 뭐 중국 배우 중에 우리 옛날 우리 세대로 따지면 뭐 이렇게 하이틴 스타 뭐 이렇게 왕조연 같은 경우도 성형 잘못해가지고 지금 아예 그냥 인생이 추락한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성형을 너무 과하게 하는 거는 오히려 자기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성형을 잘못하거나 잘하거나 어쨌든 팔자가 바뀌는 건 맞다고 봐요. 팔자 바뀐다. 바뀐다. 그래서 좋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게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성형을 해야 되는 그런 뭐 다리나 해도 되는 괜찮은 해. 이제 보통 이제 뭐 우리가 뭐 집안에 가구를 들이거나 뭐 이럴 때는 손 없는 날 이런 걸 택하잖아요. 사실은 그거는 개개인마다 사주마다 틀린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내가 올해 몇 살인데 올해 내한테 칼을 댈 운이 있는지 없는지 뭐 예를 들어서 주사 같은 시술이야 뭐 상관이 없겠죠. 근데 좀 과하게 수술하시는 분, 뭐 절개를 하시는 분들, 뭐 턱뼈를 깎는다든가 좀 큰 수술인 것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개개인마다 자기의 태어난 이제 생년월일 있잖아요. 그러면 내한테 맞는 일진이라는 게 있어요. 좋은 날. 그런 날 그래도 기왕 할 거면 그런 날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. 이게 저희 제자들 같은 경우도 기도로 갈 때 일진이라는 거 봐요. 좋은 날도 있을 거고 30일 중에 나한테 좋은 날도 있을 거고 그저 그런 날도 있을 거고 아주 안 좋은 날도 있단 말이에요. 그쵸. 굳이 기왕지사 하는 거 좋은 날로 하면 좋다는 거지. 그래서 성형을 할 때도 나한테 그냥 밑자야 본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봐야 나쁠 건 없으니까 그렇게 가려서 하시는 게 더 이득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건 뭐 문화 선생님들한테 한번 상의를 하고 하는 그렇죠.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. 나쁘진 않겠죠. 근데 뭐 이걸 안 믿는 분이면 뭐 개인 뭐 주관껏 하셔도 되고요. 뭐 이걸 믿는 분들이거나 좀 그런 게 찝찝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어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는 손님들 중에 성형을 하려고 저한테 날짜를 받아가거나 하는 분들도 좀 꽤 있었어요. 저 성형수술 해도 될까요? 안 하는 게 나을까요? 제 팔자가 뭐 바뀔까요? 그런 걸 실제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고요.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려고 일부러 상담 예약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.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 점을 빼고 싶어가지고 점이 원래 하나도 없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이 막 생기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제가 제자가 되기 전이었는데 주위에서 하도 입을 대니까
물어보게 되는 거예요. 갔더니 거기는 관상도 보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저보고 눈썹 위로 있는 점은 절대 건들지 말고 눈썹 기준으로 아래쪽에만 빼라고 했었거든요. 저도 실제로 예전에 일반인이었을 때 그렇게 뺀 적도 있고요. 그러니까 저는 뭐 관상을 보는 그런 건 아니지만 관상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네.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.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? 그렇죠. 눈썹 위에 있는 점. 그건 아니요,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. 근데 사람마다요? 이제 그분이 제 기억으로 이제 그때 말씀하실 때는 남자의 얼굴 중에 상 중에 네. 이제 상관 하관을 나누면 하관보다 상관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대요. 그래서 하관 쪽에는 될 수 있으면 출세, 그러니까 점이 있는 것도 출세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, 저한테는. 그래서 제가 눈썹 기준으로 해서 위로 점을 빼면 네가 출세할 것도 출세를 못할 거다.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.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더라도 저는 좀 그랬었어요, 제 경험담은. 맞아, 성형뿐만이 아니고 점도 좀 맞아요. 많이- 점 빼는 거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저한테 뭐 이상한 큰 복종 같은 게 막 있어요. 네. 컴플렉스거든. 네. 보여지는 게. 근데 이걸 빼도 될지 안 빼도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. 뭐 그런 분들도 있고. 점 잘못 봐서 되게 안 좋아졌다는 그리고 점 잘못 빼서 얼굴 흉터가 되게 진하게 남으신 분들도 있었고. 그것 때문에 거기 또 성형하는 분들도 있었고. 복점이라고 하나요? 그게 그렇죠. 그런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옛날 어른들. 뭐 일반인 중에도 어른들이 계시고 저희로 따지면 노만신 선생님들 하시는 말 입가에 이거는 식복이라고 해서 점을 빼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뭐 복점도 나름이죠. 얼굴 부위 어디에 있느냐. 뭐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 눈가에 있는 점은 눈물점. 눈가에 점이 있으면 눈물이 많아져서 그건 안 좋다.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. 근데 이게 태어난 사주, 내 사주가 태어난 연월 일시간이잖아요. 네. 그거랑 너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. 잘 보고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형을 다 한다고 좋지는 않고. 지금 우리 한국에서 연애 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도 성형 잘못해서 하락상 타신 분들 진짜 많잖아요. 살짝 고치고 어느 정도 고쳐서 또 잘 된 분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평균화를 딱 보면 너무 과하지 않고 적정선에서 성형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된다라고 봐요. 그리고 성형을 함으로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뭐 제 신도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 봤을 때 일단 자신감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. 사람이 위축되지 않고. 그러니까 좀 당당해질 수도 있고 성격도 조금 바뀌는 것 같고. 근데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얼굴 성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관리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성형은 꼭 나쁘다. 저 개인적인 거는 어떤 분들은 막 얼굴 자체 손대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쁘게만 보진 않는다는 거죠. 좋은 점도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여자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뻐지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다 참잖아요.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, 진짜. 근데 물어보면 다 별로 안 아프대요. 그거 자기 말이에요. 진짜 솔직하게 물어봤거든요. 네. 정말 아프대요. 턱뼈 이거 깎고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는 그런 거 다 아프대요. 그리고 코 세우고 눈 찍고 하는 것도 아프대요. 안 아플 수가 있어요? 아예 안 아플 수는 없단 말이에요. 마취하고 하니까 근데 마취가 깨면 아프잖아요. 어쨌든 그 고통을 다 감수를 하는 거야, 예뻐지기 위해서. 귀가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. 손 하나 살짝 베이잖아요. 네. 솔직히 아프잖아요. 그렇죠, 따끔한. 저 얼마 전에 이빨 이거 하는 것도 여기 치료했는데요. 네. 앞면 이 뒤에 머리까지 다 아팠어요. 그러니까 이 코 수술을 하면 코 여기만 아프겠어요? 전체 다 아플 거란 말이지.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감수를 하고 예뻐지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. 남자분들도 마찬가지. 그래서 성형 잘해서 잘 되시는 분들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저는 꼭 굳이 나쁘게는 안 봐요.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. 과하지만 않으면 돼, 뭐든. 네, 뭐 2차, 3차, 4차. 근데 어느 정도에서 예뻐졌으면 딱 그걸 만족을 해야 되는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. 그런 그러다 보면 부작용으로 인해서 얼굴이 다 망가져 버리면 그 전보다 또 안 좋게 변하잖아요. 그러면 대인기피증 생겨버리고 자신감 없어져 버리고 돈은 돈대로 썼는데 효과가 없는 거지. 근데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